안녕하세요.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돈두렁입니다. 오늘은 AI와 로봇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AI와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러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AI와 로봇에게 사람이 어떻게 대해야 할까? 사람이 AI와 로봇을 파괴하거나 폭력을 행사해도 될까요? AI와 로봇에게 범법 행위를 시켜도 될까요? 아니면 AI와 로봇을 사람처럼 보호를 해야 될까요? 요즘에 로봇 청소기 같은 것들을 애착 로봇이라고 부르시면서 이제 고장이 났는데도 어떻게든 고쳐서 쓰고 싶다. 그리고 좀 오래된 모델이긴 하지만 새로운 모델을 사서 하고 있지만 예전 모델을 버리기가 안타깝다. 예전 모델을 버리기에는 좀 마음이 좋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AI와 로봇을 사람처럼 보호해야 될까요? 이러한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되는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와 로봇 사용에 대한 윤리의 현황을 좀 보면요. 미국은 로봇과 AI 윤리 사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면서요. 주로 로봇 권리와 책임의 명확화, 프라이버시 보호, 그리고 안전 기준 마련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사용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를 하고 있고요. 유럽연합은 AI와 로봇에서 윤리적 사용을 위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로봇 기술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며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요. 로봇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회적인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로봇 기술 발전과 함께 윤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와 정책을 도입하고 있고요. 주로 책임 소재, 프라이버시 보호, 사회적인 불평등, 이러한 것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AI 윤리 기준을 발표하고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해서 로봇 기술의 안정성, 그리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와 로봇 사용에 대한 윤리,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여러 가지 조사를 좀 해봤더니요. 총 8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러한 8가지를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존중과 존엄성입니다. 존중은 로봇은 도구일 뿐이지만 만드는 인간의 노력과 기술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로봇에게도 인격적 대우까지는 아니더라도 함부로 다루거나 파괴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 오히려 훼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인격화 방지인데요. 로봇을 인간처럼 대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간과 로봇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해서 로봇이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SF 영화들을 보면 가족 중에 누가 사망을 했을 때 그와 똑같이 생긴 로봇을 만들어서 계속 생활을 하는 그러한 SF 영화들도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도 과연 저것이 건강한 모습일까? 아니면 저렇게라도 해서 그들과 함께하는 마음을 생각해 줘야 될까? 이런 좀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책임과 투명성입니다. 책임 소재인데요. 로봇 행동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봇이 잘못된 행동을 할 경우에는요, 이를 설계한 사람이나 운영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투명성은 로봇의 작동 원리, 데이터 처리 방식을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로봇의 기능과 한계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요즘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다뤄지는 내용인데요. 로봇이나 AI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해야 된다. 꼭 필요한 데이터만 수집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무단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등 다양한 강력한 보안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다 보면은 나의 위치 정보 등등 내가 어떠한 것들을 검색하는지 이러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AI를 통해서 내가 뭔가 정보를 얻으려면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나의 데이터가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것들은 보니까 내가 이렇게 타자를 치는 것까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똑같은 글자를 치더라도 타자를 치는 속도, 자음과 모음을 치는 속도, 이런 것들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누군가가 지금 검색을 하고 있구나까지 알게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수집과 보안에 대한 부분들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정성과 비차별성인데요. 공정성은 모든 사용자에게 공정하게 작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정 집단에게 유리하거나 혹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질문을 하던, 어떤 나라의 언어로 하던,
어떤 땅에서 질문을 하던 결과적으로는 공정하게 똑같이 결과가 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정치적인 그런 성향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비차별성인데요. 인종, 성별, 나이 등 이러한 요소들에 따라서 차별적인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안정성입니다. 물리적인 안전이 먼저 있는데요. 로봇이 사람에게 물리적인 해를 입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조만간, 아니 이미 어떻게 보면 산업용 로봇들이 로봇팔 같은 경우들은 이미 조립 현장에 같이 있기도 하죠. 그럴 때 사람이 어떤 로봇의 작동 범위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될 것이고요. 여기에는 심리적인 안전도 들어갑니다. 로봇이 사람에게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뭔가 돌봄을 하게 되거나 교육용 로봇에게서는 이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리적 사용입니다. 비폭력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군사용 로봇, 경비 로봇,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제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해를 끼치지 않더라도 어떠한 물리력이 행사되면 문제가 될까요? 그렇다면 군사용과 경비용으로 이 로봇을 사용하게 될까요? AI를 사용하게 될까요? 이러한 고민도 될 것이고요. 알고리즘도 투명하게 제공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지가 명확하게 공개되어야 된다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환경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로봇이 환경보호를 위해서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전기를 사용한다거나 어떠한 에너지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을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환경에게 해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로봇의 부품도 가능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한 후에도 재활용을 해서 다시 무언가로 쓸 수 있도록 이러한 부품들을 활용해서 제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 및 훈련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입니다. 로봇 사용자는 로봇의 작동 방식과 윤리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전문가 훈련도 있겠죠. 로봇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전문가들이 윤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좀 하자면요. 로봇을 대할 때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윤리적인 규범들을 활용해서 로봇과 인간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로봇 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존엄성,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원칙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떠한 과학 기술 쪽보다는 윤리적인 것, 어떠한 철학적인 문제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만큼은 로봇이나 AI가 하지 못하는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 인간만의 존엄성과 관련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AI와 로봇을 사용하는 시대가 다가올 텐데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어떻게 내가 행동하고 어떻게 내가 그것들을 활용할 것인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